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컨텐츠를 보시면은 부동산이 폭락도 있고 폭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보 제공도 있고 호재를 정리한 것도 있고 GTX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키워드를 쳐봐도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이란 키워드 자체에 관심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박상호 장관님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폭탄 발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박상호 장관님이 이번에 한 얘기를 앞으로의 시장에 어떻게 녹여서 이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월 28일 수요일 날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합니다. 온라인은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주제는 뭐냐면 멀티버스, 그러니까 총선이잖아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야당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그 다음 시장에 영향이 작을 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미 라이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정치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치 얘기 온라인으로 하면은 예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시장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이기적인, 여러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좀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자리니까 뭐 투자 비법을 오픈하네, 또 특별한 정보를 오픈하네, 뭐 선물로 무슨 파일을 만들어주네. 여러분이 다 같이 나눠 가지면은 기회는 줄어들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같이 사고 같이 팔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뚜렷한 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총선을 주제로 여당, 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사 내용은 이래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안전진단 명칭 쉽게 납득되도록 바꿨으면 안 무너진다는 이유로 못하게 하는 규제 풀 것. 인구 줄어도 부동산 가격 견조하게 상승할 것,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도심 공급 활성화시킬 것, GTX 비싸서 쳐다만 보는 사태 안 생기도록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폭탄 발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 폭탄 발언인지는 제가 뒤에서 아래 기사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TV에 나오신 건데요. KBS 1TV 일요 진단에 나와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며 명칭을 쉽게 납득되도록 바꿨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안전진단은 왜 있는 걸까요? 박상호 장관님이 만약에 안전진단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 오늘 박상호 장관님이 한 얘기에 큰 의미 부여 안 해요.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어떤 변환점이 없어요. 지금은 뭔가 설레발을 치기에는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은 당위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정비사업을 가면요. 정비사업은 항상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의 동의율이 80%예요.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하는데 그러면 결국 2명은 재건축을 못 가고 현금 청산 받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셈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적절한 정당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당성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야, 너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 나가. 현금 청산 받고 나가. 동의율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너는 법에 따라서 네 집 버리고 이 돈 받고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상호 장관님이 안전진단 명칭을 없애거나 이제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적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동산은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활동량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이라며 과거처럼의 고도 성장은 아니지만 우리 잠재력과 펀더멘탈을 볼 때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대답했다. 제가 해왔던 얘기랑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큰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상호 장관이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맞춰요. 이분 말고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께서 심지어 전 정권은 대통령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고 맞았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도 맞출 수도 있고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이 타이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위에 안전진단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라이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5천만 원인데 한 달 후에는 4,500만 원, 또 한 달 후에는 4천만 원, 또 한 달 후에는 3,500만 원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내려가요. 여러분이 자동차 사시겠어요? 이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은 진짜 급하거나 없으면 죽는 물건 아니면은요 소비를 뒤로 밀어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망합니다. 누가 망해요? 공급자가 망합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부동산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디플레이션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사면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 나중에 샀을 때 나한테 이득이다. 내가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 뒤로 미루자.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비사업도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정비사업도 무조건 하자 플러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집을 사. 지금 사는 게 더 이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원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가장 적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는 가져올 수 있고요. 대중적인 비난은 피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얘기하면요. 무조건 욕을 먹거든요. 올라간다 그래도 욕을 먹고 내려간다 그래도 욕을 먹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신경을 쓰거든요.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내 자산이 올라간대. 그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비사업을 간대요. 그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발표를 해도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 거다, 정비사업을 할 거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무슨 얘기를 해도 욕을 별로 안 먹어요. 표를 뺏기진 않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집토끼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참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장관님이나 대통령님들이 이 얘기를 절대 안 했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수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한국 경제와 동반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조금씩은 올라갈 거다. 등락은 있겠지만 올라갈 거다. 이 얘기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맞춘 게 아니라 집을 사란 뜻이에요. 집을 사란 뜻은 뭐예요? 앞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신생아 특례 대출,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왜 나왔죠? 집을 사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는데 전 국토부 장관님은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서울시장님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대출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용 안에 좋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이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 가운데 여기죠.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대출 신청 중 신규 주택 구입보다 대환대출 용도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3달 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3달 후에 이거 나올 거니까 3달 후에 바로 집 살 수 있어요? 전세 만기도 있고 월세 만기도 있고 내 자금 사정도 있고 가서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르는지 내리는지. 결정을 아직 할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있다가 결정을 해도 되는데 대환대출은 이거 엄청 이득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대환대출하면 언제 하겠어요? 대환대출은 이게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매수할 사람들은 처음에 좀 들어온 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차차 퍼져나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환대출이 주를 이룬다는 거는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전세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상승 추세로 반등된 것은 틀림없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다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4년 전에 비해서 약 90% 정도 수준이라 일부에서는 아직도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 문제가 있다. 이거 팩트 맞습니다. 박 장관은 12월 1월은 전통적으로 신학기 개학을 앞둔 이사철이라 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가장 큰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전세가를 잡으려면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축을 많이 공급을 한다. 두 번째, 다주택자 양성해서 전세를 많이 제공을 한다. 세 번째, 경제가 폭망한다거든요. 근데 별로 방법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박상호 장관님은 비아파트 공급이나 빌라를 통해서 전세를 잡는 또는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전세를 잡는 계획을 이미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똑같은 기사들에도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알고 보시는 거랑 모르고 보시는 거랑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올라간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랑 똑같은 수준에 놓이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말은 앞으로의 기조,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마디에서 올라간다고 올라가겠어요? 시장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자체가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안에서 서로의 의견 격차가 생기는 그런 시장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의견을 좀 자유롭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